방광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방광염 자체를 또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발성 방광염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고양이 하부 요로개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양이의 방광이나 요도처럼 하부 요로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들을 통틀어서 하부 요로계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질병이 고양이의 하부 요로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많은 수의 고양이가 이렇다 할 원인 없이 하부 요로계 질환 중에 방광염을 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고양이의 특발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부 요로계 질환을 앓는 고양이의 3분의 2 정도는 다 이 특발성 방광염을 앓는 고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고양이가 특발성 방광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들이 특발성 방광염을 앓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고양이의 특발성 방광염은 이름처럼 특별한 원인을 특정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예요. 그래서 어떠한 원인이 특발성 방광염을 일으킨다라는 건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대신 특발성 방광염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을 함께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특징적인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토대로 원인을 유추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광 내벽에 이제 방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 성분으로 구성된 점막층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점막층은 방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특발성 방광염이 유발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경계 문제예요. 그래서 고양이의 방광벽 혹은 중추, 뇌 쪽에 있는 신경계 문제로 방광염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 자체가 특발성 방광염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비정상적인 반응이 방광염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고양이의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두 가지의 호르몬이 균형 있게 분비가 되어야 하는데 특발성 방광염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은 한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특정 성분으로 구성된 점막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분출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유전적인 소인이 관여하지는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어요. 집에서 눈치채기 쉬운 특발성 방광염의 증상은 잦은 화장실 들락거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얘가 화장실 너무 자주 가고 화장실 가서 자세를 취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고양이가 변비에 걸린 것 같다, 응가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화장실에 자주 가고 잦은 배뇨, 자세를 취하는데 소변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화장실 밖에 배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불이나 아니면 신발장 같은 화장실이 아닌 곳에 배뇨를 하는 것도 특발성 방광염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혈뇨가 비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이라면 특발성 방광염이 아니라 하부 요로계 질환이라는 전체 질환을 모두 염두에 두고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배뇨 시의 통증, 아니면 빈뇨, 아니면 혈뇨, 아니면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는 등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꼭 특발성 방광염이 아니더라도 결석이나 세균성 방광염처럼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보일 수 있는 증상이에요. 특발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다른 세균성 방광염이나 결석 이런 다른 질환들이 배제되었을 때 비로소 진단받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양이가 내가 화장실을 치울 때 소변을 치우는 개수가 갑자기 너무 줄어들었거나 아예 안 보인다, 다른 곳에 소변 본 것도 아닌데 화장실 자체에 소변이 없다라고 판단되신다면 소변을 못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석이나 아니면 플러그처럼 침전물들이 뭉쳐서 요도를 막은 경우라면 소변을 아예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신부전 아니면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하부 요로계 질환을 앓는 고양이들은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신 재발이 자주 있기 때문에 집에서 유지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부 요로계 질환, 특발성 방광염을 재발을 조금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먹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부분 특발성 방광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건사료만 먹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만한, 특히 중성화된 남자 고양이한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부터 습식을 주심으로써 고양이들이 습식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습식을 잘 먹는 아이들이라면 음수량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습식에 물을 한 숟가락씩 섞어서 스프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처방 시기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 받으실 때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어떤 걸 먹이면 좋을지, 어떤 사료가 추천되는지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변이 농축되고 진한 소변을 보는 것 자체가 하부 요로계 질환이나 특발성 방광염을 조금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음수량을 높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물그릇은 화장실과 좀 많이 떨어뜨려 주시는 게 고양이들이 물을 자주 먹을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물그릇도 여러 곳에 되도록이면 좁고 깊은 물그릇보다는 넓고 얕은 물그릇을 고양이들이 선호해요. 수염이 물을 마실 때 그릇에 닿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정수기 이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풍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활동량이 적은 고양이들에게서 특발성 방광염이나 하부 요로계 질환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고양이랑 장난감으로 놀아주셔서 활동량을 높여주시고, 스크래처의 위치나 아니면 형태, 개수도 고려하셔서 고양이들이 자주 스크래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무료함을 조금 달래주실 수 있게 창가 쪽에 캣타워를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스트레스로 특발성 방광염을 앓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고양이는 제가 두부모래로 한 번에 화장실 베딩을 싹 갈았다가 특발성 방광염이 왔었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화장실의 위치나 베딩 자체도 고양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장실의 위치 혹은 베딩을 바꾸실 때는 한 번에 교체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화장실은 두고 새로운 화장실을 먼저 마련해 주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게 방법이고요. 고양이들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화장실이나 어떠한 화장실 바닥을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화장실을 비치해 두시고 화장실 모래도 여러 개 두신 다음에 어떤 위치에 어떤 화장실 재질을 좋아하는지 파악하시면 얘는 두부모래를 싫어하네? 이런 거를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친구를 키우시더라도 화장실은 2-3개 정도 구비하셔서 화장실끼리 붙여두시지 마시고, 화장실은 꼭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거나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조용하게 고양이가 편안하게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봤는데요. 고양이의 특발성 방광염은 고양이의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질환 때문에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고양이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집 고양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더라도 혹시 모를 하부 요로계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먹는 것 혹은 화장실 혹은 활동량 관련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